우리가 미처 몰랐던 포항의 아름다움을 재발견할 수 있었던 사진축제가 지난달 포항에서 열렸습니다. 카메라 렌즈로 바라본 사각 프레임 속 포항은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제1회 포항국제사진제 아쉽게 놓치신 분들을 위해 준비했어요. 지난 1월 19일부터 30일까지 포항의 아름다움 그리고 포항의 이야기를 담은 사진축제가 열렸는데요. 바로 포항국제사진제입니다. 올해 처음으로 열린 이번 사진축제는 세계에서 최초로 하나의 특정 도시를 주제로 하는 국제사진제였다고 하는데요. 지금부터 함께 만나보실까요? 포항국제사진제는요, 세계에서 처음 시도되는 그런 사진축제입니다. 굉장히 흥미로운 축제입니다. 1월부터 12월까지 하나의 도시만을 사진 찍어서 그 사진들을 경쟁시켜보는 그런 그 사진 공모제가 있고요. 또 다른 어떤 행사로는 세계적인 작가들을 포항으로 초대를 해서 그들의 카메라로, 그들의 앵글로 포항의 모습을 한 대 담아서 같이 전시를 하는 것입니다. 이번 사진축제를 위해서 국내외 유명 작가들이 포항을 찾았는데요. 포항 뷰티란 주제로 진행된 포항국제사진제. 포항이라는 하나의 도시를 사진을 통해 담아낸 결과물들. 1년간의 하나의 도시를 담는 세계 유일의 사진축제가 바로 포항국제사진제입니다. 우리 포항국제사진제는 기본적으로는 포항의 어떤 아름다운 이미지들을 한데 모으는 이미지 아카이빙 작업을 목표로 하고 있고요. 또 다른 어떤 그 목적이 있다면은 사진을 통한 또 사진 축제를 통해서 포항이라는 도시를 한번 새롭게 한번 마케팅을 해보자 하는 그런 욕심이 있습니다. 포항국제사진제의 메인 전시를 할 수 있는 초대 작가전. 지속 가능한 도시란 주제를 가지고 국내외 유명 작가들이 그들만의 시선으로 포항을 담아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전시죠. 일반 시민들과 청소년들이 참여한 국제사진 공모전도 함께 열렸는데요. 이곳에서는 포항의 문화와 예술 그리고 시민의 삶을 보여주는 사진들이 전시됐습니다. 감상 포인트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포항의 어떤 아름다운 이미지, 포항 뷰티를 한데 담는 그런 그 이미지 작업을 하고 있는데 일반인들이 찍은 2층에서 지금 전시되고 있는 수상작들을 한번 보시면요. 4,000점에서 그나마 80점으로 압축되어진 금운동과 그다음에 파이널리스트 작품이 있습니다. 그리고 밑에 제1전시실에서는요. 그 나라를 대표하는 사진 작가들이 오셔갖고 찍은 포항의 모습을 전시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또 구경을 하시고요. 또한 최근에 새롭게 생긴 북구청의 포항문화예술 팩토리에서 포항 옛사진 공모전과 또 그 포항 청소년들이 찍은 포항 청소년 사진 공모전의 어떤 수상작들이 전시되고 있고 또 거기에는 이번에 우리 포항국제사진제의 가장 성공작이라고 평가받는 포항 시민사진대학 수료전까지 같이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포항국제사진제는 사진전뿐만 아니라 도시 브랜딩을 주제로 하는 전국 규모의 학술 대회를 진행하는가 하면 국내외 유명 작가들의 사진 철학과 그 이야기를 듣는 사진가 심포지엄도 함께 열려 사진축제 열기를 더했습니다. 마침 프랑스 사진 작가와의 대화의 시간이 마련됐는데요. 다들 사뭇 진지한 표정이죠? Non, je pense qu'il n'y a pas une tendance, dirais-je. C'est aussi un souvenir d'enfance, parce que ma mère... Je pense qu'aujourd'hui, on a besoin quand même de cette relation sensible aux choses. On est dans un monde quand même qui est très, très technique, très rapide. Je pense que l'art, la photographie, quand on est en présence d'art, c'est un moment de temps, comme un temps de pause, un long temps de pause photographique. Voilà. Et du coup, on appréhende les choses dans un rythme différent. Et je pense que c'est important, ça. 이방인의 시선과 현지인의 시각으로 포항이란 도시의 다양한 풍경과 아름다움을 카메라 렌즈에 짙게 담아냅니다.
I swear it will get easier. Remember that with every piece of you. 철강도시의 이미지가 강했던 포항의 또 다른 면들을 엿볼 수 있었던 포항국제사진제. 당신에게 포항은 어떤 도시로 기억됐나요? Keep this love in a photograph. We made these memories. I spent here a great time and I'm very glad that I am here and I met beautiful people. So I think I can see the works of Korean photographer, how they look, how they take pictures here in Pohang. I saw the photos foreigner photographers, and it's good to see a different perspective, how people look on the city, the same city, Pohang. So I think it's great to be here, a great festival. So thank you very much. 다채로운 모습을 좀 담은 것 같아서 일단 재미있고요. 저도 뭐 사진을 찍는 입장에서 여러 가지 모습을 보면서 더 다양하게 좀 실험을 해보겠다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저는 이제 포항 사람이 아니지만 사진을 통해서 어머 포항이 이렇게 성장을 하고 변화했다는 거를 볼 수 있어서 너무 흥미로웠던 것 같습니다. 저는 포항 시민들이 이곳 전시장에 오셔가지고 포항에 이런 모습이 있었는가, 이거 포항 맞아요? 라고 묻는 그 순수한 질문이 너무 행복했습니다. 이런 축제가 단 이 한 번으로 끝나지 말고 2회, 3회, 4회 이어가면서 사진예술을 통해서 또 문화예술이 꼽히는 그런 도시로 자리매김할 수 있기를 정말 희망합니다. 사진을 찍는다는 것은 새로운 세계를 발견하게 되는 순간일지도 모릅니다. 포항에서 처음으로 열린 포항국제사진제. 앞으로도 다양한 시도와 멋진 작품을 통해 포항을 대표하는 사진축제로 거듭나길 바랍니다. I will remember. 세상을 향해 마음의 문을 닫았던 아이들이 카메라 앞에 섭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해려문화예술학교에 다니는 이아영이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해려문화예술학교 다니는 정한별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해려문화예술학교 다니는 이승호라고 합니다. 학교 생활에 적응하지 못했던 아이들이 다시금 힘찬 날개짓을 시작합니다. 제가 학교에서 조금 이미지가 별로 안 좋았어요. 퇴학 위기가 있었는데 여기를 해려문화예술학교를 알게 되면서 일로 좀 도망하다시피 왔는데 여기서 많이 고쳐졌어요. 잘못된 행동 같은 거를 바로 잡아줄 수 있는 그런 좀 중요한 것을 해주는 학교? 이 학교를 오면서 선생님이 막 이런 행동은 나쁜 거다 이러고 잘 잡아줘가지고 그렇게 많이 고쳐질 수 있었던 것 같아요. 학교 밖 청소년들에게 예술 교육으로 마음을 치유해주고 행복을 만들어가는 학교. 함께 사는 세상, 포항 해려문화예술학교를 소개합니다. 포항시 남구 상도동. 이곳에는 조금 특별한 학교가 있는데요. 교실 분위기부터 기존의 학교와는 사뭇 다른 모습의 이곳은 바로 대안학교입니다. 네, 저희 해려문화예술학교는 문화예술로 아이들 마음을 치유하고 그리고 문화예술로 아이들 진로를 잡아주는 약간 특수한 학교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일반 학교는 교과목 위주의 수업을 진행한다라면 저희는 체험형 그리고 이제 뭐 댄스, 마술 그리고 아이들이 창의력을 높일 수 있는 창의력 수업을 위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포항시 최초로 위탁교육기관으로 지정된 해려문화예술학교는 2020년 3월에 개교를 했는데요. 대안학교지만 필수 교육 과목인 국영수는 물론 학생들의 숨겨진 재능을 발견할 수 있는 예술교육 중심으로 운영 중입니다. 요즘 학교 밖 아이들이 많이 대두가 되고 있고 이제 문제점이 제기가 되고 있는데 저희는 학교 밖 아이들을 만들지 않기 위해서 우리 청년들이 조금 힘을 합쳐보자라고 해서 처음에 설립이 되었습니다. 청소년이 훌륭하게 잘 자라야지만이 훌륭한 청년이 되고 그리고 연륜 있는 장년이 될 수 있다라는 생각 하에 저희가 처음에 만들게 되었죠.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지역 청년 단체에서 청소년 교육복지 사업으로 시작된 것이 지금의 대안학교 해려문화예술학교인데요. 학교에서 적응하지 못하고 방황하는 청소년들에게 올바른 청년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고픈 마음들이 모여서 설립된 희망학교입니다. 제가 학교에서 조금 이미지가 별로 안 좋았어요. 맨날 수업 시간에 자고 선생님들한테 반항하고. 근데 이제 그래서 퇴학 위기가 있었는데 여기를 해려문화예술학교를 알게 되면서 여기서 많이 고쳐졌어요. 학교 수업 시간에 자는 게 안 좋은 거고 많이 저를 망가뜨리는 것도 알게 됐고 선생님들한테 대드는 것도 조금 많이 고쳐졌어요. 학교를 원래 잘 안 가거나 그러게 됐었는데 그거를 좀 고치려고 많이 좋게 말씀을 또 많이 해주시고 하다 보니까 어찌든 저한테 나쁜 거는 되는 게 없으니까 그렇게 생각하다 보니까 아 나오자 생각해서 좀 잘 나오게 된 것 같아요. 집도 늦게 안 들어가고 이제 부모님한테도 점점 잘하게 됐고 민폐 안 끼치고 이제 더군다나 아이들과 이제 같은 생활을 해야 되다 보니까 이제 어려웠던 이제 부분들도 이제 선생님 덕분에 잘 좀 헤쳐나가고 되게 재밌었어요, 학교 생활이. 이 학교에서는 서로 간의 약속을 매우 중요시하는데요. 선생님과의 약속인 등하교는 물론 새로운 꿈을 꾸며 나 자신과의 약속을 지켜가고 있습니다. 수업 내용 중에 저는 탈무드라고 왜 영상 보고 느낀 거 적는 거 그런 게 있었는데 저는 글 쓰는 거 좋아하거든요. 그게 제일 재밌었어요. 딱 보고 느낀 거 솔직하게 적고 그것도 이렇게 생기부에 남으니까 저한테도 이득인 것 같고. 활동 같은 걸 많이 하다 보니까 조금 더 글 쓰고 이런 것 때문에 좀 더 이제 그런 관심사가 좀 생긴 것 같아요. 디자이너 같은 거 한번 해보고 싶어요. 막 옷이든 뭐 머리든 그냥 그런 디자인 쪽으로 한번 빠져보고 싶어요. 작년 중반쯤까지는 이제 꿈도 없고 이제 하고 싶어 하는 것도 없었는데 제가 선생님과 많은 대화 끝에 미용으로 가보는 거 어떻겠냐 그래서 그때부터 미용에 조금 관심을 가지게 됐고 계속 이제 찾아보고 이제 선생님 말씀 듣고 이제 하다 보니까 진짜 점점 관심이 생겨서 이제는 완전 그쪽으로 진로를 정해버린 그런 케이스예요, 지금. 학교 밖 청소년들을 위한 대안학교를 운영하는 일이 말처럼 쉽진 않았지만 조금씩 마음의 문을 열고 변화하는 모습을 보여준 학생들이 있어 힘을 낼 수 있었답니다. 학교 밖 아이들이 이제 약간 폭력적인 행동이나 그리고 피해 아이자들을 양성하는 일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그걸 보고 저희가 조금 더 이 아이들에게 사랑과 관심을 주면 이 아이들도 반드시 변할 거라고 생각을 했고 저도 아들이 있는 부모거든요. 제 아이들만 온실 속에서 예쁘게 기른다라고 해가지고 이 아이들이 잘 자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살았어요, 원래는. 그런데 저희가 이 학교를 운영하면서 느꼈던 게 음지에 있는 아이들도 우리가 사랑을 주고 그리고 안아서 우리 양지에 있는 아이들하고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세상을 만들어주고 싶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현재 해려문화예술학교를 다니는 학생은 20명이 조금 넘는데요. 그런데 이날은 방학인데도 거의 대부분의 학생들이 학교를 나왔더라고요. 대체 무슨 일이죠? 오늘 봉사활동이 있을 건데 상위 군인들에게 봉사를 하기 위해서 지금 준비 중입니다. 말로는 쑥스러워서 전하지 못하는 마음. 국가유공자 어르신들에 대한 존경과 감사함을 손편지로 꾹꾹 눌러 담아 봅니다. 평소에 편지 잘 안 쓰는데 조금 생소하면서도 신기하고 또 재밌기도 하고 그래서 기분 좋아요. 저는 지금 눈 수술해가지고요. 안정을 취해야 되는데 봉사활동을 하기 위해 나왔어요. 그럼 집에서 시집 왜 나왔어요? 나오고 싶었어요. 왜? 봉사활동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도와드리고 싶어가지고 왔어요. 눈 수술 잘 됐어요? 네, 아직 이틀 차라서요. 좀 부끄럽네요. 손편지에 이어 이번에는 학생들이 손수 선물 포장에 나섰는데요. 비닐팩에 하나씩 어르신들 취향까지 고려해서 정성을 담아서 준비한 떡을 포장합니다.
방학인데도 학생들이 그간에 받은 사랑을 갖다가 다시 나눠주기 위해 가지고 오늘 상위 군인회에 어르신들께 직접 손편지 쓰고 그리고 직접 준비한 선물들을 전달해주는 시간을 가지기 위해서 왔어요. 오늘 요 포장까지 다 끝났고 이제 그 상위 군인회로 넘어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인사. 매년 방학이면 다 같이 봉사활동을 했던 학생들. 이번에는 국가유공자 어르신들이 모여 계신 경로당을 찾았는데요. 이거 꼭 읽어보세요. 글씨가 조금 작은데 이거 다 제가 쓴 거예요. 예, 고마워요. 감사합니다. 나를 희생하고 헌신한 국가유공자 어르신들과의 만남을 통해 이웃을 생각하고 타인을 돕는 마음을 조금씩 배워갑니다. 내가 보험경도 어제 한 10년도 넘었지만 이래야 찾아오는 건 처음이라. 이렇게 선물 들고 학생들이 찾아오는 건 처음이고 앞으로도 이제 자주 이래 찾아오면 고맙겠습니다. 너무나 고맙고 반갑고 그래. 앞으로도 자주 이를 만나가 대화도 나누고 우리 한 웃음 바다가 되게끔 같이 한번 놀아보고 즐겨보시면 좋겠다고. 따뜻한 시선으로 바라봐주는 한 사람의 관심과 애정은 분명 누군가의 인생을 바꿀 수 있습니다. 나에게 해려문화학교란 마지막 기회였다. 나에게 해려문화예술학교란 터닝포인트다. 해려문화예술학교는 저에게 진짜 부모님 같은 존재? 저에게 해려문화예술학교는 번데기. 딱 마지막으로 펼칠 수 있는 그 전 단계. 딱 여길 졸업하면 더 높은 세상으로 나아가겠죠, 제가. 네, 나비가 돼가지고. 청소년들의 꿈을 키우는 곳 해려문화예술학교 화이팅! 세상을 향해 닫혔던 마음의 문을 조금씩 열어가는 학생들. 자기의 인생을 책임질 줄 아는 성숙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하길 늘 응원하겠습니다. 올해도 어김없이 동화 속 겨울왕국이 펼쳐졌습니다. 이곳의 체감온도는 추워 영하 10도지만요. 열기만큼은 영상 20도거든요. 새하얀 눈밭을 신나게 내려오고 꽁꽁한 얼음 위에서의 썰매 타기와 짜릿한 봅슬레이 체험까지 겨울에만 누릴 수 있는 칠갑산 얼음 분수 축제 현장으로 초대합니다. 충남 청양군 칠갑산 동쪽의 알프스 마을. 와, 대박! 알프스 마을은 겨울만 되면 눈과 얼음으로 뒤덮인 겨울 왕국으로 변신하는데요. 올해도 영화 속 등장인물들이 새겨진 초대형 눈 조각들이 관람객들을 맞이하고 저마다 포즈를 취하며 소중한 순간을 사진으로 남기느라 분주합니다. 옆으로 하나 더. 사진 잘 나오고 너무 아름답네요. 동화 속에 와 있는 것 같고요. 너무너무 아름답고. 얼음 이렇게 신기하게 조각되어 있는 게 처음 봐가지고 좋고 신기하고. 겨울왕국에서 온 것 같아요. 알프스 마을은 칠갑산 산기슭에 있어 겨울이면 유난히 바람이 매서웠고 추운데요. 이곳만의 자연 환경을 이용해 매년 얼음 분수 축제가 열립니다. 이글루다. 이글루예요, 이글루. 아차. 마치 알래스카인 듯 축제장의 이글루는 실제 얼음으로 만들어져 있는 데다 안으로 들어가 볼 수도 있습니다. 의자도 있어. 얼음 의자. 아이고, 아이 차가워라. 눈과 얼음으로 만든 신비로운 공간. 색다른 경험을 할 수 있어 관람객들에게도 인기 명소입니다. 한국에 이런 데가 찾기가 이런 데가 없잖아요. 뭐 저기 유럽이나 뭐 이런 데 가 있을 것 같았는데. 정말 동심이 살아날 정도로 잘 해놔가지고 되게 만족하고 재미있게 놀고 있습니다.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눈의 나라에 왔으니 한바탕 눈 속에서 놀아야겠죠. 남녀노소 모두에게 인기인 눈썰매장을 찾았습니다.
야, 진짜 저 지금 벌써부터 막 발이 근질근질 빨리 올라가서 타고 싶은데요. 올라가도 되는 거죠? 갑니다. 큐브를 들고 열심히 정상으로 올라갑니다. 막상 위에서 내려다보니 긴장도 되지만 용기 내고 출발! 진짜 생각보다 엄청 빠르고요. 우와, 내려오는데 이제 마음도 시원하게 뻥 떨리는 것 같아요. 와, 진짜 재밌다. 저 한 번 더 가야겠어요. 아찔한 속도감에 아드레날린이 솟구치는데요. 한 번 타면 그 매력에 푹 빠져 계속 탈 수밖에 없습니다. 아니, 저도 진짜 소리 지르고 내려왔거든요. 아니, 근데 제가 소리 지르는 걸 좀 오버한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으니까 진짜 짜릿해요. 그 스릴 넘치고 저절로 저도 막 웃으면서 화덕성 지르게 돼요. 생각보다 스릴이 넘쳐가지고 재밌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5번째 타고 있는데 한 번쯤 가족이나 연인끼리 왔으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눈썰매만큼 인기 있는 또 하나의 명소 봅슬레이 체험장입니다. 썰매에 앉아 얼음 트랙을 내려오는 봅슬레이. 경사도 가파른 데다 트랙이 길어서 보기만 해도 심장이 쪼그라드는데요. 저마다 얼굴에는 미소가 한가득입니다. 무서웠지 않았는데 타다 보니까 재밌었어요. 스피드가 좀 빨라가지고 어른이 타기에도 재밌고 애기들이랑 같이 타기에도 스릴 있고 재밌었어요. 저도 봅슬레이에 도전해봤습니다. 와, 진짜 너무 스트레스가 다 날아가는 것 같아요. 와, 썰매보다 더 재밌다. 설원을 구석구석 누비는 깡통 열차를 비롯해 허공을 가르는 집트랙까지 축제장 곳곳은 다채로운 즐길거리로 가득한데요. 모처럼 엄마도 동심으로 돌아가 아이들과 함께 소중한 추억을 남깁니다. 와, 아이들이랑 엄마가 그렇게 신나게 타시더라고요. 아이들만 재밌을 줄 알았는데 저도 너무 재밌어요. 썰매랑 이런 거 이거 고루고루 타니까 엄청 재밌었어요. 이렇게 즐거움이 넘치는 곳에 먹거리가 빠질 수 없겠죠. 청양 특산물인 밤과 고구마를 장작불에 직접 구워 먹을 수 있는데요. 신나게 놀고 난 뒤 맛본다면 얼마나 꿀맛일까요? 저희가 김치도 싸갖고 와가지고 와, 김치에다가 올려서 한번 드셔보시면은 그럼 딜 거래. 제 밤 10개랑 네. 고구마 하나랑 어떻게 괜찮아요? 네, 좋아요. 어느새 군밤이 노릇노릇 먹음직스럽게 구워졌습니다. 와. 겨울의 첫맛을 온몸으로 느낍니다. 이모 여기 뭐 묻었어요? 그래요? 고마워요. 이모가 군밤 하나 줄게. 이모도 하나 먹어야겠다. 꿀밤이야, 꿀밤. 알프스 마을 주민들이 힘을 모아 2달가량 멋진 겨울 나라를 연출하는 칠갑산 얼음분수 축제. 벌써 올해로 15회째를 맞으면서 우리 지역 대표적인 겨울 축제로 자리매김하고 있는데요. 작은 시골 마을이 사람들로 북적이면서 주민들은 보람과 행복을 느낀다고 합니다. 처음에는 이렇게 조그맣게 시작을 했습니다. 하면서 오시는 분들이 이것 좀 했으면 좋겠다, 이것 좀 했으면 좋겠다 하다 보니까 한 해 한 해 거듭하면서 우리가 뭔가를 보완하고 수정하고 또 내년에는 이걸 준비하자 이렇게 하다 보니까 아마 오늘날의 이런 축제가 거대한 축제가 우리 마을 주민들이 만들어진 자립적인 축제로 가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내년에도 꼭 다시 와야겠네요. 오실 거예요? 와야죠. 오세요. 예, 알겠어요. 제가 준비 잘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아니, 이 구수한 냄새는 어디서 나는 거야? 고소한 냄새의 주인공은 바로 가마솥에서 푹 익고 있는 메주콩이었습니다. 정말 먹음직스럽죠. 사장님, 네. 이 콩 하나만 맛보여주시면 안 돼요? 내가 웬만해서는 맛 안 보여드리는데 제가 좀 드려볼게요. 좋아요. 굵고 실한 콩을 삶는 이유는 구수한 청국장을 만들기 위해서인데요. 과연 그 맛이 얼마나 고소할지 제가 직접 확인해봤습니다. 와, 진짜 고소해요. 와, 진짜 고소함의 끝판왕이다.
진짜 고소해요. 너무 맛있는데? 최고. 너무 맛있어요. 그래요? 네. 아, 그래도 여기 빠진 게 있어요. 뭐가 또 있나요? 한 가지 더 들어가야 돼요. 뭐예요? 구기자. 청국장에 구기자를요? 청양의 대표 특산물 구기자를 넣어 끓인 구기자 청국장찌개입니다. 와, 진짜 한국인들은 이 냄새에 반응할 수밖에 없어요. 코를 자극하는 청국장 냄새가 너무 맛있게 느껴지는데요? 크게 한번 퍼서. 언뜻 봐서는 일반 청국장과 달라 보이지 않는데요. 과연 그 맛은 어떨까요? 와, 짜지 않고 되게 구수하고 담백해요. 직접 발효시킨 청국장이어서 다른 데하고 맛이 좀 다를 거예요. 그런데 씹으면 씹을수록 맛의 차이가 느껴집니다. 뒷맛이 약간 달달한 게 굉장히 깔끔하네요. 구기자의 은은한 단맛이 청국장 특유의 냄새를 잡아주는 구기자 청국장. 콩을 삶을 때 구기자를 같이 넣고 삶아준 후 메주 틀에 부어 발효를 시키면 맛있는 구기자 청국장이 완성됩니다. 청양에는 콩도 유명하고 구기자도 유명해서 한번 넣어봤더니 손님들 반응이 좋으셔서 계속 넣게 되었어요. 이번에 청국장에 밥을 비벼 먹어보는데요. 입안에 가득 퍼지는 구수함에 감탄사가 쉼없이 나옵니다. 와, 진짜 이렇게 먹으면 밥 2공기도 뚝딱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너무 맛있다. 근데 요 앞에 있는 요 두부는 뭐예요? 이거 색깔이 되게 다양해 보이는데? 네, 이거는 바닷물로 만든 손으로 직접 만든 두부거든요. 색깔이 있는 거는 구기자 가루가 들어가 있고요. 이쪽 검은색 나는 두부는 검은콩 서리태예요. 이곳에서는 매일 새벽 두부를 직접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인지 식감부터 다르더라고요. 차 있는 그 두부와 부드럽게도 살살 녹는 그 식감. 이어서 맛보는 서리태 두부는 어떤 맛일까요? 고소해요. 네, 검은콩 두부가 좀 고소한 맛이 더 있는 것 같아요. 오, 색이 진짜. 두부 삼총사의 대미를 장식할 구기자 두부는 어떤 맛이 날까요? 일반 두부는 되게 부드럽고 담백한 맛이었다면 구기자 두부는 되게 포슬포슬한 식감에다가 그 약간의 달달한 맛도 있어요. 약간 구기자 가루의 그 식감도 있고 맞아요. 약간 맛도 있고 향이 좀 약간 다를 거예요, 일반 두부하고는. 청양에서 나는 특산물 2가지, 콩과 구기자로 만든 맛있는 밥상. 주인장의 정성까지 더해져 몸과 마음의 에너지가 가득 차오르는 듯합니다. 오늘 청양에 와서 이 겨울을 아주 신나게 몸으로 즐기고요. 또 청국장이랑 두부 먹으면서 이 몸까지 한번 챙겨봤거든요. 겨울 여행으로 청양 추천드립니다. 겨울의 묘미를 한껏 살린 칠갑산 얼음분수 축제. 눈과 바람과 추위가 만들어낸 겨울의 작품들도 구경하고 신바람 넘치는 각종 즐길거리에 구수한 먹거리까지 청양에서 소중한 겨울 추억을 쌓아보는 건 어떨까요? 세상은 넓고 맛집은 많지만 한 끼도 허투루 먹을 수 없다. 욕심쟁이 미식가들이 맛집 옥석을 가릴 때 필요한 건 바로 매눈. 구석짜리 있으니까 약간 저만 아는 맛집인 것 같기도 하고. 이거는 진짜 소문 고수들만 오는 집이죠. 자칫하면은 못 찾을 수도 있긴 한데 겨우 찾아서 돌았습니다. 참 간사한 것이 사람 마음. 품절이라면 더 먹고 싶고 찾기 힘들다면 더 먹고 싶다. 아차 하면 매진, 아차 하면 놓치는 곳에 꼭꼭 숨어있는 보물 맛집을 찾아라. 고생한 만큼 맛있을지도. 먼저 찾아온 곳은 북구 칠성동. 분명 여기 어디쯤이라고 했는데 어디로 숨었는지 꼭꼭 숨어버린 입구. 가만 보니 쓱 지나쳤던 모퉁이 한켠에 있다 입구가. 38년간 계속 한자리만 고수해온 이곳. 입구 너머 좁은 통로를 지나 마주한 오래된 가게는 이미 문전성시. 그들이 푹 빠진 숨은 보물 맛집 메뉴는
식욕과 텐션을 마구 끌어올려주는 족발이다. 찾기가 쉽진 않은 자리에 있는데 그래도 동네 소문이 많이 나 있다 보니까 그래도 뭐 잘 찾아오고 있습니다. 입구가 되게 좁아가고 찾기는 되게 힘들었는데 먹어보니까 잡내도 안 나고 되게 육질도 부드럽고 맛있는 것 같아요. 강산이 3번 변하도록 단골들을 사로잡은 마성의 맛. 당장 일하는 직원부터 이 집 족발의 찐팬이라는데. 친구들하고 같이 와서 먹었거든요. 근데 고기가 참 쫄깃쫄깃하고 맛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우연찮게 여기서 일을 하게 됐고요. 직원부터 덕업일치. 직원 만족도가 높은 만큼 검증된 맛을 자랑하는 족발집. 근데 하필 손님들 찾아오기 어려운 이곳에서 식당을 하는 이유가 있을까? 어머니께서 1985년도에 이제 족발집을 시작하셨고요. 근데 이제 그때는 뭐 괜찮게 찾기 쉬운 곳이었는데 주변이 이제 발전하면서 조금 발전이 되다 보니까 조금 외지게 보이고 있지만 그래도 고객님들이 많이 찾아오시고 많이 드시러 오십니다. 어머니를 위해 10년 넘게 반복 중인 사장님의 하루. 먼저 핏물을 뺀 국내산 생족을 1차로 삶아 조물조물 맛있어져라 마사지까지 해주는데. 저희는 이제 국내산 생족발만 사용하고 있고요. 냉동은 사용하지 않고 하루에 120kg 정도, 평일에는 한 72마리 정도 삶고 있고요. 주말에는 한 180kg 정도 삶고 있습니다. 단골들의 입맛을 꽉 잡은 이 집의 근본 한방족발. 비법 육수에 한 번 삶아낸 족발을 넣어 다시 푹 삶아주는 중. 그런데 이 영롱한 빛깔을 내는 게 간장이 아니라고? 저희 족발은요, 순수 한약재만 사용하고요. 간장이나 설탕이나 미온이나 이런 재료를 사용하지 않고 순수 한약재만 사용해서 족발을 삶아서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간은 소금으로 간을 하고 있습니다. 어머니의 손맛을 담은 시그니처 한방족발과 매콤하게 입맛 당기는 불족발, 아들의 고민과 연구가 담긴 맛족발까지 부드럽게 이어서 탱글탱글하게 사람 마음을 아주 그냥 들었다 놨다 들었다 놨다 요물이다 요물. 냄새가 안 나고요. 그리고 고기 씹을 때 그 질감이 좀 더 쫄깃하면서 좀 이게 맛이 좀 달라요. 다른 거. 촉촉한 맛이 있습니다. 이 집이 다른 집에서 느끼지 못하는 촉촉한 그런 맛이 있어서 사람들이 먹어보면 다음에도 또 찾는 뭐 그런 맛인 것 같아요. 족발이 식었을 때 같이 뭉치는 게 있는데 이 집 족발은 그렇게 뭉치지가 않아요. 그래서 질감이 확실히 틀려요. 어머니가 아들에게 이어준 맛은 오랜 단골에게, 단골의 자녀들에게 추억과 믿음이란 이름으로 소중하게 전해지고 있다. 올 때마다 이제 옛날에는 이때는 어땠고 뭐 예전 맛은 어땠고 추억 한번 해상하면서 이제 먹고 있습니다. 요 자리에 바꾸는 것도 싫고 우리 어릴 때 추억 그대로 해서 요 맛 그대로 해서 앞으로도 20년, 20년, 30년 쭉 가서 계속 저희 애들 때까지 계속 했으면 좋겠어요. 다음 맛집이 숨어있다는 곳은 오랜 전통의 교동 전자상가 거리. 라떼는 이 절로 나오는 추억의 전자기기들. 레트로 감성 넘치는 이곳에 난데없는 식당이라니 일단 찾아가 보는데. 여기 집이 있다는 속도 어딘지 아세요? 저쪽으로 쭉 가면은 간판이 다른 집 하나가 있어요. 간판이 다르다고요? 아, 네. 전자상가 간판이어가지고 아마 찾기 조금 힘드실 거예요. 가게 간판보다 먼저 찾은 수상한 대기줄. 고개를 돌려보니 뜻밖의 반전. 이 생뚱맞은 전자상가까지 일부러 찾아오게 만드는 비장의 메뉴는 무엇일까? 됐습니다. 저희 확정 준비해드릴게요. 먼 길 달려와 기다린 보람에 보답하는 눈부신 자태. 육즙도 푹 터지고 침샘도 폭발한다. 한 끝 다른 막창의 진가를 맛보고 싶다면 어서들 오시라. 밖에서 봤을 때는 막창집이라고 생각이 잘 안 들었는데 들어오고 나니까 분위기도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좀 색다르고 젊은 사람들이 많이 좀 요즘 좋아하는 분위기인 것 같아서 트렌디하고 인테리어도 독특하고
바람직하고 좀 젊은 사람들의 취향을 약간 저격하지 않았나. 오래 보아야 예쁘다? 아니 오래 보아야 찾을 수 있다. 무심한 듯 시크하게 적어둔 간판에 레트로로 사랑받는 서울 을지로처럼 요즘 MZ 감성을 사로잡은 힙한 인테리어도 여기 문턱이 닳는 또 하나의 비결. 제가 가게를 오픈할 당시에는 그 서울의 을지로 이렇게 원래 있었던 가게를 그대로 살려서 장사하는 게 되게 유행이었었고, 그래서 그냥 저도 한번 이렇게 재밌게 가게를 한번 컨셉 잡아서 한번 해봤습니다. 손님들도 재밌어 하시고 이제는 또 나름 또 자리를 잡은 상태라서 저희 가게 이제 고유의 컨셉으로 계속 가져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대구에 수많은 막창집이 있지만 이렇게 찾아오는 재미에 인증샷 잘 나오는 인테리어, 맛있는 막창까지 MZ 세대들이 특히 많이 찾아오는 이유다. 버스 내려서 좀 멀리 있어가지고 오기 힘들었는데 그래도 와보니까 힘든 만큼 너무 맛있어요. 막창집이 없을 것 같은 곳에 막창이 있어서 좀 신선했고요. 그래서 좀 찾기 어려운 것도 있는데 일단 맛이 보장되기 때문에 자주 오고 있어요. 서울은 크게 막 음식이 맛있다 그런 느낌보다는 그냥 감성 느낌이 훨씬 강했는데 여기는 훨씬 더 맛도 맛있고 그다음에 분위기 너무 좋고 해가지고 너무 좋은 것 같아요. 맛있는 거 느껴주면 현기증 나는 성미 급한 K 손님을 위한 초벌 서비스. 서빙 시간을 줄이고 막창에 뜨거운 불맛을 입히는 이 집만의 1등 공신은 바로 뱅글뱅글 돌아가는 특제 구이 기계. 나 좀 빨리 주세요. 진짜 현기증 난다니까요. 자동 직화기구이라고 저희가 사람들이 직접 이제 손을 쓰지 않고 자동으로 이제 고기를 구워줄 수 있는 불맛을 내면서 그런 기계입니다. 일단 손님들이 먼저 드시기 편하게 드실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직원들도 직접 손목 쓰면서 이렇게 굽지 않기 때문에 이제 직원들 어느 정도 업무 환경도 보호가 되고, 그래서 여러 가지 좋은 점이 많습니다. 공들인 음식은 맛있게 먹는 게 인지상정. 숯불에 구운 겉바 속촉 막창과 이곳의 별미인 구운 쪽파를 매콤한 막장에 푹 쥐고 한 입에 쏙. 달려온 수고와 기다림이 아깝지 않다. 천년의 피로도 사라지는 궁극의 맛. 초벌에서 바로 나와서 저희가 구워서 먹는 시간은 별로 안 되거든요. 그래서 바로 먹을 수 있다는 것도 좋은 것 같아요. 처음에 먹고 너무 맛있어가지고 조금 놀랐어요. 그래서 일주일 안에 다시 한 번 더 왔습니다. 너무 맛있어가지고. 뭔가 더 고소하고 부드럽고 뭔가 육즙도 다른 데보다 더 폼이 있고 그런 것 같아요. 의외의 공간에서 먹는 아는데 무서운 바로 그 맛. 특별한 막창집 사장님의 꿈은 골목에서 무럭무럭 자라고 있다. 처음에는 장사가 너무 안 됐다가 이렇게 또 많은 분들이 사랑해 주시고, 또 저희도 이제 저희 음식에 대해서 자신감이 많이 생겨서 이제는 저희가 서울로도 가게를 한번 내보고 그런 식으로 좀 넓혀가는 게 저희의 꿈입니다. 찾아가기 힘들어 묘한 승부욕을 자극해도 더 큰 만족으로 돌려주는 보물 같은 숨은 맛집들. 변함없는 맛으로 그리고 새로운 도전으로 맛있는 행복을 안겨주길 응원한다. 평범한 일상 속 특별한 곳에서 우리와 함께 살아가는 이웃. 우리나라의 전통 가옥인 한옥의 매력을 더 많은 사람에게 알리기 위해 노력하는 그들의 이야기,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첫 번째 주인공은 안동시 성곡동에 있는 한 카페입니다. 겉으론 평범한 한옥 카페인 것처럼 보이지만 안으로 들어가면 수많은 책이 카페 곳곳에 있는데요. 마음의 양식이 자연스레 쌓일 것만 같은 모습입니다. 전자기기를 멀리하며 책이라는 콘텐츠와 한옥의 분위기가 조화를 잘 이루네요. 2016년 테이블 6개의 조그마한 카페로 시작을 하면서 리조트 고객과 관광객의 수요가 늘어나면서 사무실이었던 공간을 리모델링하여 2017년 북카페를 재오픈하게 되었습니다. 북카페는 이른 시간인 8시에 열고 저녁 9시에 닫는다고 하는데요. 책장에는 다양한 사람들의 인생 이야기를 가득 담고 있습니다.
주변에 나무들이 많아서 공기도 좋고 카페 앞마당에 아이들이 뛰어놀 수 있는 공간이 있어서 가족 단위의 손님들이 많이 오십니다. 편하게 찾을 수 있는 공간이 될 수 있게끔 할 것이며 한옥의 매력을 많은 사람들에게 알리도록 하겠습니다. 가게 안에는 그의 손이 닿지 않은 곳이 없을 정도이니 한옥 북카페에 대한 애정이 남다르죠. 다른 사람에게도 그 마음이 전달되어 카페를 찾아오는 손님들도 한옥의 매력에 푹 빠지길 바랍니다. 카페에서 마음의 양식을 채웠으니 이제 배를 채우러 갈 시간인데요. 안동시 북문동에 위치한 한옥 식당으로 함께 들어가 볼까요? 한옥 식당 운영해 보는 게 꿈이었는데 한옥이 주는 고풍스러운 분위기와 양식을 결합해 보면 어떨까 해서 운영하게 되었습니다. 한옥의 예스러움과 서양의 맛을 함께 느낄 수 있는 곳인데요. 이질감이 느껴지지 않도록 여러 소품을 적절히 활용하여 가게 내부를 꾸몄습니다. 식물을 통한 플랜테리어를 통해서 사계절의 변화를 주고 싶었고 고가구도 있지만 미드 센추리 모던 같은 가구와 유행하는 조명을 이용해서 옛것도 살리고 트렌디함도 놓치지 않고 그런 인테리어를 하고 있습니다. 고등어를 활용한 요리가 있다는 특이점 때문에 찾아오는 손님도 있지만 과거와 현재가 공존하는 한옥 식당이라는 점이 단골 손님을 만드는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어떻게 하면 한옥의 매력을 더 잘 살릴까 그런 인테리어나 소품 같은 거를 생각하면서 쉬는 날을 보내고 있습니다. 앞으로 한옥 식당을 계속 운영하면서 한옥의 아름다움을 널리 알릴 수 있게 노력하겠습니다. 한옥은 관리가 어렵고 자칫하면 고리타분한 분위기가 만들어질 수도 있어 식당으로 운영하기 쉽지 않은데요. 앞으로도 한옥에 대한 사랑 잃지 말고 즐겁게 운영하시길 바랍니다. 든든하게 배를 채웠다면 마지막으로 포근한 숙소로 가볼까요? 안동에는 한옥 숙소가 많은데요. 풍천면에 자리 잡은 이 숙소에는 특별한 점이 있습니다. 평소에 한옥을 굉장히 좋아했습니다. 부지를 매입해서 설계에서 시공까지 전 과정을 공부하고 참여해서 이 집을 1년에 걸쳐서 짓게 됐습니다. 짓다 보니까 좀 크고 해서 나머지 이 공간을 딴 사람들과 공유한 의미에서 한옥 체험업을 시작하게 됐습니다. 멋을 살리기 위해서 재료를 좀 좋은 걸 썼는데 봉화, 국산 소나무로 썼고 제일 신경을 많이 썼습니다. 그리고 한옥을 지을 때 특별히 고안한 방법이 있습니다. 직접 둘러보면서 설명을 들어볼까요? 한옥에 쓰는 나무는 겨울이 되면은 건조 수축되고 틈 사이로 냉기가 많이 들어옵니다. 나무에 홈을 파서 홈판 사이로 벽돌을 끼워 넣음으로 인해 가지고 냉기를 방지합니다. 이쯤 되니 숙소 내부 모습이 너무 궁금해지는데요. 한옥의 툇마루는 아득한 복도로 변신해 추위를 막아주고 복도를 통해 사랑방, 거실, 안방 등을 모두 이어줍니다. 여러 방 중에서도 거실이 단연 눈에 띄는데요. 거실은 벽에 유리를 끼워서 복도와 연결되도록 해서 개방감을 높였고 천정에 아무것도 설치 안 함으로 인해 가지고 석가래, 돌이, 한옥, 목재의 아름다움을 그대로 나타냈습니다. 이 숙소에는 다른 한옥에서는 볼 수 없던 지하실이 있는데요. 이곳은 콘크리트로 시공하여 마치 집이 하나 더 있는 느낌입니다. 여기 지하 공간인데 저쪽에는 창고가 있고 이쪽은 휴게 공간이에요. 이 휴게 공간에는 저희들이 취미 활동을 하고 그리고 쉬는 공간인데 여름에는 석빙고처럼 시원하고 겨울에는 아방궁처럼 따뜻한 그런 곳입니다. 내부 마감은 미송으로 둘러서 습기가 차지 않아요. 간접 조명을 해가지고 전체적인 분위기가 아늑하고 이 방에서 쉬면서 많은 위로를 받고 안식을 취하는 그런 곳이기도 해요. 한옥의 멋을 알리고 싶어 별채를 민박으로 운영하고 있는데요. 방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대문을 중심으로 2개의 방으로 나눠 별채를 지었습니다. 수시로 구들불실을 확인하며 손님들이 행여나 춥진 않을까 신경을 쓰는데 손님들은 마치 찜질방에 온 것 같다며 만족하고 돌아갑니다. 멋진 한옥에서 인생 이 마을 살고 싶다는 로망을 이뤄서 너무 기쁘고 앞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한옥의 매력을 알려주기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 많은 사람이 한옥의 매력에 푹 빠져 사장님의 멋진 다짐이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안동 곳곳에는 한옥의 매력을 알리고자 한옥을 개조하여 가게를 운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한옥에서 책을 읽고 밥을 먹으며 아름다운 꿈을 꾸는 이들처럼 한옥의 멋에 취해보는 건 어떨까요?